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태종실록 제10부 시범 케이스 이거이 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04년 10월 18일 태종은 자신의 삼촌이었던 이화와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친척 중에서 신복이었죠. 이천호를 불러서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태종은 3년 전에 조영무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라면서 운을 떼는데 3년 전에 조영무가 자신을 찾아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 그때쯤 해가지고 조영무가 이거이의 집에 찾아갈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조영무와 이거이 이 두 사람은 모두 태종이 세자 시절에 주도했던 사병혁파를 반대했다가 좌천을 경험했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이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조영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충분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운을 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재 주상인 태종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나이들이 다 어리고 우리하고 별다른 접점이 없다. 딱히 우리하고 친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들 중 한 명이 다음번 보위를 잇게 된다면은 그 다음번 왕이 된 사람이 우리를 과연 곱게 보겠냐.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를 좀 싫어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들의 부귀와 권세도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들의 부귀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상을 폐하고 다시 상황 정정을 옹립한 것이 낫다라는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이와 조영무 두 사람은 모두 태종에 의해서 좌천을 경험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거이가 이런 말을 했던 것도 뭐 진짜 태종의 아들들하고 우리하고 뭐 친분이 좀 별로 없어서 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이제 사병혁파에 저항했다가 좌천을 당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여기서 좀 표출이 된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따라서 이들이 태종에게 모종의 불만을 느꼈을 법도 하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가 아직 태종이 즉위 초반이었던 시점이었어요. 태종의 왕권이 공고해지기 전에 태종을 폐하고 보다 이제 다소 만만해 보이는 상황인 정종을 다시 옹립한다. 뭔가 이러한 구상도 그럴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정종은 적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도 약점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거서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이와 조영무가 장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대가 또 정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반역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을 들은 조영무는 조용히 물러나와서 은밀하게 태종에게 이거이가 했던 말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발을 한 거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태종은 부친인 태조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고 아직 명으로부터 고명과 금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태종은 일단 이 일을 덮고 넘어가기로 하면서 조영무에게는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하면서 함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락이 됐던 것인데 자, 그 후 세월이 흘러가지고 태종은 부친과의 갈등도 해결하고 명으로부터 정식으로 고명과 금인도 받으면서 그간 골머리를 썩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국이 좀 안정이 되니까 태종은 약 한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화와 이천우에게 메가톤, 묵시록급 폭탄 발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엄청난 폭로를 했던 거예요. 태종은 이하와 이천에게 말하기를 그때는 상황인지라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이거이와 조영무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의안대군 이화, 완산군 이천우 등을 불러 밀교하였다. 비밀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신사년에 조영무가 나에게 고하기를 신이 이거이의 집에 가니 이거이가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부귀한 것이 이미 지극하나
종시 보존하기는 옛부터 어려우니 마땅히 일찍이 도모해야 한다. 상황은 사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금상은 아들이 많지만 어찌 다 우리들을 연율하겠는가. 마땅히 이를 배워 없애고 상황을 섬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조영무가 전달해준 문구를 놓고 보면은 반역을 하자는 얘기랑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금상의 아들들이 우리하고 연고가 없는데 나중에 우리를 치려고 하지 않겠냐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상황은 사건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건데, 즉 쉽게 말해서 정종은 만만해 보이고 지금 현재 왕은 이미 우리를 한번 좌천시킨 경력이 있는, 뭔가 좀 우리를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거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발언이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를 듣고 조영무에게 경계하여 누설하지 말도록 한 지가 이미 4년이다. 이거이도 이미 늙었고 조영무도 또한 곧 늙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유고하면 이 말은 변별하기가 어렵다. 라면서 이제 태종이 이제 드디어 진실의 시간이 왔다. 이거 한번 어떤 이야기였는지, 진짜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면서 이렇게 이화와 이천우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당연하게도 태종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발언을 들었던 이화와 이천우는 대경실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와 이천우를 통해서 공신들을 비롯해서 조정의 주요 대신들한테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온 조정이 발칵 뒤집히게 됐는데, 이어서 이제 태종은 곧 종친, 공신, 대관들을 대궐의 뜰에 모이게 하고 이거이와 조영무를 대지를 시켜가지고 그날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궐 뜰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대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태종은 이거이에게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거이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죠. 자신의 두 아들이 이미 부마고 자신은 정승의 반열에 올랐는데 제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냐 하면서 사실 여부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자, 그러자 지지 않고 조영무 역시 그날의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영무가 대단해요. 조영무가 사실 무지랭이 일반 병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조영무가 여기서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당일날 자신이 이거이한테 들었던 말을 갖다가 그대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 그대로 들은 말을 옮긴 건지 각본을 갖다 외워가지고 대사를 갖다 읊은 건지 그게 좀 모호하긴 한데, 하여튼 너무 리얼하게 그날의 상황을 재현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밤에 대감이 나한테 분명 그런 말 하지 않았냐. 그때 대감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어떠했고 말투는 어떠했었고 억양은 어떠했었는데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대사를 읊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증언을 들었던 이거이는 이제 아현실색을 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다 자기 진짜 완전 X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황한 이거이는 조영무를 향해서 도대체 조대감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우리 원래 좀 친한 사이 아니었냐. 근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냐 하면서 따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조영무가 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는 건 맞기는 한데 공신 간의 의리는 가볍고 군신 간의 분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주상 전하에 대한 충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버리고서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는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종친, 공신, 삼부, 대간에게 명하여 대궐의 뜰에 모여 증거하여 듣도록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고위급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질신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이로 하여금 조영무와 대질하여 변명하게 하고 박성명을 시켜 이거이에게 묻기를 조영무와 더불어 이러한 말을 하였는가 하니, 자, 그러자 이거이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 이거이가 말하기를
두 아들이 부마가 되었고 신이 정승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바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자, 그래서 이거이는 억울하다라고 이제 심정을 토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다음에 조영무에게 물으니 조영무가 대답하기를 신사년에 신이 이거이의 집에 갔더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부귀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보존할 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상의 여러 아들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인데 임금이 되면 반드시 우리들을 싫어하여 제거할 것이니 상황을 섬기는 것 같지 못하다. 어린 아이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불편할 것이다 고 하였다. 자, 그래서 조영무가 요렇게 이제 증언을 하니까 이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때 상황을 리얼하게 현장 재현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당연히 이제 술렁술렁거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거이가 궁지에 몰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 이어서 보면요. 이거이가 조영무에게 이러기를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하니, 그러니까 이거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죠. 아니 조영무 당신 나랑 친분도 좀 있는 사이였는데 지금 도대체 갑자기 이게 아닌 밤중에 왜 홍두깨냐? 왜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하냐? 그랬더니 조영무가 아주 싸늘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대가 있고 없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손해되고 이익되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이 네가 있던지 없던지 나한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다. 또 함께 같은 때에 공신이 되어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맞기는 맞다. 다만 군신의 분수가 붕의 사경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대의 말을 주상에게 고한 것이다 하였다. 너하고 나 사이의 의리보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한 거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이거이는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렸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나 이제 정말 끝장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이와 조영무 사이에서의 대화가 있던 시기가 언제쯤이냐면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그리고 또 명제국에서도 정난의 변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신하들 사이에서는 사석에서 좀 제법 불경한 소리가 오고 갔겠죠.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왕도 뭐 힘없으면 저렇게 막 밀려나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얘기들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거이가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여기가 사석이었다 하더라도 이거이의 발언은 동료 공신에게 건네기에는 이거 너무 막 나가는 발언이라는 거죠.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막상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없는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놓고 보면요. 하여튼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영상으로 찍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애매한 사건이긴 해요. 순전 조영무의 발언 하나만 가지고서 입증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설사 그렇다라고는 하더라도, 이거이가 정말로 그렇게 막합하시게 발언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또 그리고 막상 이거이가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선 게 있었냐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태종에게 중요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자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지신문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이가 그런 말을 했다 카더라.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조영무의 증언을 기반으로 어쨌든 이거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정의 대신들한테 입증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태종에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게 또 제3자의 목격도 없고 순전 조영무의 고발로 인해서 성립된 증언이다 보니까 진실은 아마도 태종하고 조영무만 알고 있었겠죠. 진짜로 이런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둘이 같이 그렇게 짜고 쳤던 건지. 근데 아무튼 이제 이날의 대질신문으로 인해서 이거이의 불충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대소신료들은 즉각 이거이를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태종은 이거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태종은 이거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치과하도록 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은 연일 이거이에게 영모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이거 주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청을 했지만 어쩐 일인지
여기까지 이거이를 몰아붙여놓고 막상 결정타는 또 안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이것을 계속 묵살을 하다가 계속되는 처벌 요구에 마지못해서 태종이 기껏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이와 그 아들들을 폐서인하여 지방에 안치해라 라는 정도의 선에서 이를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다만 이거이에게 명하여 그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니 대간이 다시 대궐의 뜰에 서서 청하였다. 이거이는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만세의 법은 비록 인군이라 하더라도 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반드시 나를 불통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신을 보전하고자 하여 이미 황천 후토에게 맹세하였다. 이거이 부자는 일찍이 큰 공이 있었으므로 죄를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그러니까 태종의 논리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공신들을 보전하기로 맹세를 한 상황이고 또 이거이 부자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지만 그동안 또 공을 세운 것도 꽤 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참아 죽일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끝까지 보호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이는 폐서인 조치까지는 가지만 사실 그보다 더 험한 꼴은 또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좀 의미심장하냐면요. 지금 거의 역모에 가까운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폐서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가족이 도륙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후에 태종이 공신들을 대했던 태도들을 놓고 봤을 때 특히 민씨 친족들을 대했던 태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관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태종이 이거이를 처벌한 것은 이거는 이제 심증만 있고 확증은 없는 건데 어쩌면은요 정말 이거이가 죄가 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즉 애초에 이거는 조용무하고 짜고친 고스톱이었고 이거이는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런 수위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은 아니었을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종이 이거이를 처벌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권세가 막강한 공신인 이거이 부자를 처벌함으로써 공신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울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냐.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공신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태종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복지부동하면서 바짝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했을 거예요. 이거이에 대한 처벌은 시작이 불가하다. 다음번에 또 누가 타깃이 될지 모를 일이다. 아마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퍼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신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어요. 첫째, 이거이처럼 저렇게 찍혀가지고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냐. 둘째, 아니면은 조형무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업종 전환하는 사냥개죠. 조형무처럼 재빠르게 노선을 갈아탈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자, 하지만 공신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태종은 벌써 다음번 목표를 정해놓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거이 부자의 처벌은 시범 케이스이자 이제 공신숙청의 막이 방금 올랐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종의 다음번 타겟은 무엇이냐? 뜻밖에도 태종의 다음번 타겟이 바로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와이프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과연 태종과 태종의 와이프인 원경하고 민씨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